자, 제가 할게요. 네. 한국 불개미 중부동산 위기 진앙 주식도 쓸어담아 이렇게 헤드라인인데 뭐 쓸어담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뭐 헤드라인이 약간 좀 과장되긴 했는데 부동산 위기 진앙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비구이 위한 네. 비구이 위한 주식을 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8월에 하물며 비구이 위안의 계열사인 컨트리 가든 서비스 홀딩스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회사 주식을 산 한국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중학개미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의 동전주인데 지금 올해 비구이 위안 주가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비구이 위안 주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 달러 기준으로 81센트 저 보시면 쭉 빠졌잖아요. 예. 근데 8월 들어서 저런 주식을 산 한국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뭐 많지는 않은데 비구이안만 해도 만 1억 6천만 원 사고 뭐 컨트리 가든 서비스 홀딩스 뭐 또 몇 천만 원 사고 이랬다는데 이제 저런 걸 왜 샀을까 이런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동전주가 되고 또 이게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 주식을 유독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원정을 가서 많이 사더라. 예를 들면 지난 봄에 저도 한번 그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왜 파산설 있었을 때 있잖아요. 요 파산설 불거지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국내 개인 투자 이 회사 주식을 무려 490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해당 기간에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순매수 주식 1등을 해요. 와. 아니 지금 이게 잘못하면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주식인데도 순매수 1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도 아마 제가 뉴스 시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JP 모간에 인수가 된다고 해서 그 주식이 병합되는 게 아니고 자산 부채만 JP 모간으로 가고 그 주식은 휴지 조각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이 주식을 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왜 유독 물론 이제 뭐 우리 한국 분들만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런 굉장히 위험한 주식에 대한 과도한 투자라든지 혹은 굉장히 큰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5QQQ 저게 5라는 게 대부분 QQQ 들어가면 이제 5배짜리잖아요. 네. 와. 저런 걸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저게 최근에 한 달 그 수익률만 하더라도 22.7%. 저게 사실은 22 나누기 5. 그러니까 대충 한 4몇 퍼센트 빠진 건데 5배 레버리지 질렀으니까 22.7% 빠진 거고 또 5 스파이 저런 것도 SPY도 저 18.7인데 사실 저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유독에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런 많이 샀어요. 예를 들면 미국 주식 50위 안에 3배 레버리 상품이 모두 6개가 있는데 총 4,234억 원 규모였어요. 이 순매수 규모가. 네. 전체 29%를 이런 걸 샀다는 거예요. 3배 레버리 상품 투자가 전월에 2배가 됐다. 8월 기준으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 5QQ라든지 5SPY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사실 어쩌면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을 뭐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런 투자를 그 어떤 계기가 돼서 하게 돼요. 근데 하고 나서는 다른 일반적인 정석 플레이의 투자로 회귀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게 단기에 크게 먹으면 네. 가슴이 떨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게 손해봐도 일로 못 들어와요. 그렇죠. 네,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라는 게 좀 길게 또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하면서 좀 반려처럼 오래 가셔야 될 텐데 이런 류의 투자를 하시고 나면은 아마 성공을 하시든 실패를 하시든 계속 이쪽 동네에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투자의 본령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도 받으시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 가격과 가치의 어떤 괴리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의 본령에 대해서는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이 투자에 극한적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예, 그런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투자가 왜 전보다 훨씬 더 횡행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네. 조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달 비용이 워낙 그죠? 조달 및 기회 비용이 워낙 몇 배씩 올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수익에 대한 강한 어떤 흡인력 같은 것들이 더 고양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상반기에 뭐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복원한 이후에 일종의 폭모 현상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발빠른 테마주의 열풍이잖아요. 네. 그죠? 초전도체주가 하더니 맥신이 하더니 또 뭐 또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하고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음. 계속 테마가 돈단 말이죠. 그 테마가 도는데 테마주의 급등락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류의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급등락만 잘 활용하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시중에도 좀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한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얼마 전에 개인 일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 투자를 어떻게 했더니 아, 요즘 너무 재밌어. 그래서 뭐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아, 요즘 그런데 붙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에잉? 가치 투자를 변모시켰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 가치 투자자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 이럴 때 또 좀 이렇게 붙어야 돼. 시장의 흐름 따라서.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먹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도 또 피해가고 이럴 수 있는 재주만 있다면 그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8월이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8월 29일이니까 여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 10, 11, 12 이제 3분의 1이 이제 남았는데 제가 하나 걱정은 뭐냐면 이런 류의 굉장히 투기적인 매수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사실 정석적인 투자의 기반이 굉장히 협소해진다라는 뜻이고 그게 만약에 외부의 쇼크가 뜨고 와가지고 이런 류의 테마주라든지 급등하고 있는 주식의 본질 가치에 이제 획이돼 버리면 다른 주식마저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 오랜만에 이제 아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나선 분들이 정념이 떨어져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때 이제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던 현명한 개인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제 그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뭐 돈 벌면 장땡이지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여름도 가잖아요. 뜨거운 여름이 이런 여름도 가고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나방처럼 계속 여기 돌아다니면서 한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곧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투기적인 어떤 테마군에 대한 추격 매매라든지 또 과도한 레버리지는 여러분 꼭 한번 투자를 오래 하실 양이면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 사면 안 돼요. 어제 홍다 상장 재개됐습니다. 80몇 % 빠졌더라. 네. 자,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네. 미스터 마켓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마켓 인사이드 가봐야죠. 그럼 예. 전하는 말씀 듣고 마켓 인사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